깜짝 선물이 있으니까 눈 꼭 감고 있어. 여러분, 10년을 매일같이 붙어 다닌 내 모든 것을 아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 없이 눈을 감으시겠어요? 저라도 웃으면서 두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게 내 목에 밧줄을 걸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밀실살인, 그리고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2003년 거여동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연말 분위기가 한창이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 나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송파구 거여동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안쪽에서 꽉 잠겨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집 안에는 31살의 아내 박씨, 그리고 3살짜리 아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0개월 된 딸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남편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아내를 부릅니다. 전화를 걸어도 집 안에서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뭔가 쎄한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그 불길한 직감, 결국 남편은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열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수리공이 드릴로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남편이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보! 부르면서 불을 딱 켰는데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절규하게 됩니다. 거실 한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목에 무언가 졸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아이들 방 문을 열었을 땐 3살배기 아들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10개월 된 딸은 이불에 덮여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집, 완벽한 밀실이었어요. 범인이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치려면 어디론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란다 창문부터 방 창문까지 전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방범창은 뜯긴 흔적도 없었죠. 현관문, 방금 수리공이 드릴로 뜯기 전까지 이중 잠금 장치로 철저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도짓인가? 집 안을 뒤진 흔적도 없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찰의 의심은 누구를 향할까요? 네, 제일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남편 나씨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비밀번호도 아니고 열쇠로 잠긴 문인데 남편이 안에서 죽이고 쇼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을 강도 높게 추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밀실 트릭에 막혀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려던 그때 국과수 부검실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검이가 시신을 살펴보는데 죽은 아내 박씨의 오른손이 기괴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사후 경직 때문에 굳어버린 손가락을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펴보니까 그 안에서 가로 세로 딱 1.5cm 크기의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조각의 정체를 찾아 집 안을 샅샅이 뒤집어 엎습니다. 하지만 이 집 그 어디에도 이 조각과 일치하는 물건은 없었어요. 이건 범인이 외부에서 들고 온 거였죠. 아내가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범인의 몸에서 뜯어낸 다잉 메시지였던 겁니다. 한편 경찰은 아내 박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원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였죠. 이때 유족들 틈에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박씨와 여고 시절부터 10년을 친자매처럼 지낸 절친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사님,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오늘 낮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오후에는 반찬까지 갖다 줬는데. 이 씨의 알리바이는 스스로 말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죠.
오히려 너무 슬퍼하니까 경찰도 처음엔 의심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와 이 씨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조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시선이 자꾸만 이 씨의 손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씨가 계속 아주 부자연스럽게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꽉 쥐고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뭔가 가리려는 듯 말이죠. 이씨, 오늘 날씨가 안 추운데 왜 자꾸 소매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혹시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형사의 기습적인 질문. 그 순간 이 씨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형사가 강제로 소매를 걷어올리자 이 씨의 손목과 손등에는 무언가 얇고 질긴 끈에 아주 강하게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아침에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목줄에 쓸린 거예요.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길로 이 씨의 집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구석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살인 예행 연습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 이 씨가 6개월 동안 일기장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당일의 끔찍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드립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친구 박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그러다 이 씨는 3살짜리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땡땡아, 이모랑 숨바꼭질 할까? 저쪽 방에 가서 눈 꼭 감고 10살 때까지 나오면 안 돼?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이모의 말에 신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이 씨는 그 방을 따라 들어가 아이의 얼굴에 비닐을 씌워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 방에 아이를 눕혀둔 채 이 씨는 피가 식기도 전에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친구 박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야, 내가 너 주려고 깜짝 선물 가져왔어. 눈 감고 손 내밀어봐. 10년지기 절친입니다. 박 씨는 의심 없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겠죠. 그 순간 이 씨는 미리 준비해간 끈으로 단짝 친구의 목을 사정없이 쪼릅니다. 박 씨는 발버둥 쳤지만 절친이 자신을 죽일 거란 상상조차 못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박 씨는 살기 위해 허공을 젓다가 이 씨의 손등을 긁었고 범행 도구의 일부를 손에 꽉 쥐게 된 겁니다. 엄마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씨는 10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질식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밀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씨의 트릭은 치밀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와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열쇠를 넣어 복도 창문을 통해 가방을 집 안으로 던진 후에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10년의 우정을 피로 물들여야 했을까요? 경찰서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바로 열등감과 질투였어요. 여고 시절 이 씨는 집안도 좋고 성적도 뛰어나서 늘 박 씨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친구 박 씨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다정한 남편과 예쁜 2 아이까지 낳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지옥인데 그녀는 나보다 못났던 주제에 너무 행복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씨는 박 씨의 완벽한 삶을 질투한 나머지 박 씨의 남편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유혹까지 했습니다. 범인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인간의 가장 추악한 심리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